안녕하세요. 저는 배독생기 한의원 원장 도영민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의 실상과 그 치료법인 배독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토피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아토피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서양의학으로 본다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피부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서양의학에서 아토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를 과민한 면역 반응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즉 내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정의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피의 정의. 자, 아토피는 알러지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원인이나 기전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직 원인이나 기전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또 유전적인 특징을 지닌 과민한 면역 반응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은요, 아토피성 체질을 기반으로 하여 생긴다고 여겨지는, 여기서 여겨지는 이라는 건 역시 원인이나 기전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또 특유한 임상상과 만성의 경과를 보이는 습진성 피부염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죠. 자, 아토피의 주요한 특징은 가족 발병률이 높은 선천적인 소인, 즉 유전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평범한 환경인자, 예를 들면 진해 진먼지 찐득이나 꽃가루 또는 식사성 항원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피부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데 있다. 즉 아토피성 피부염을 한마디로 그 원인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외부적인 항원에 대해서 인체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나타난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 자체가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아토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 즉 아토피 환자들한테 치료로 사용되는 약들은 대부분 면역 억제제, 즉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써요. 스테로이드 연고뿐만 아니라 주사제나 약도 많이 처방을 하고요. 가려움이 많은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을 투여하는 게 지금 서양의학의 대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왜 스테로이드를 이 피부 질환 환자들한테 투여하느냐 하는 부분의 의학적인 근거는 이 아토피를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과민한 면역 반응이냐 아니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지금 어린 애기들 또 많은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되게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분들 자체의 피부 질환의 원인이 과민한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되게 정당한 치료가 돼요. 그렇다면 이 병은 치료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로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낫지는 않아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그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을 한 15년 이상 진료를 하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실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보면 이 과민한 면역 반응, 즉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하고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아토피의 진단은 그러면 지금 피부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아토피 자체의 진단 자체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고 보면요. 자, 주증상, 아토피의 주증상인데요. 일단 주증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되게 많이 가렵다. 전신이 소양증이나 가려움증이거든요. 이 아토피 환자들 보면 되게 많이 가렵죠. 그래서 이 심각한 전신 소양증이 나타난다. 두 번째요. 자, 특징적인 발진 모양과 호발 부위가 있다는 건데요. 되게 아토피를 가진 환자들을 보면 접히는 곳에, 호발 부위는 접히는 곳에 주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발진 모양이 있다는데 실제로 특징적인 발진 모양은 없어요. 다만 가려움에 의해서 끓긴 상처들이 많이 나고요. 또 호발 부위 그쪽을 많이 끓기 때문에 습진의 양상, 즉 끓고 생긴 상처가 많이 나죠. 자,
자, 그래서 또 감염이라든지 또 내과적인 허약이 동반되면서 여러 가지 초기 피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토피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발진 모양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양방 쪽에서는 이 특징적인 발진 모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징적인 발진 모양이 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또요, 세 번째요. 만성적이에요. 자,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재발을 하는 습진이에요. 이 습진이란 말 자체는 습진 범주 안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만성적인 피부 질환 또는 피부염을 거의 습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죠. 이것도 역시 면역 반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또 알러지성 천식, 거기에 아토피도 역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 자, 이 네 가지인데요. 우리 어떤 피부 질환 자체 원인을 알고 싶은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부과에서. 근데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봤더니만 이 증상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토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때요? 뭔가 어떤 검사상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는 증상이 아닌 거죠. 되게 만성적인 피부 질환 환자들은 되게 많이 가려워요. 그리고 그 어떤 증상 부위가 계속 반복을 하죠. 또 재발하고요. 우리 만약에 이 증상 자체를 그냥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무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좀도 되게 많이 가려워요. 호발 부위가 있죠? 계속 재발하죠. 자, 무좀 자체가 가족력이 있지는 않지만, 자, 이 중에 3가지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무좀도. 물론 완선이라 해서 사타구니에도 나타나고요. 또 자맹성 진균증에서 진균 전체적인 피부 증상의 전신으로도 이 곰팡이 감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걸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뚜렷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액 검사하고 뭘 해서 아토피를 확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토피 진단 자체는 증상을 보고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을 보고 아토피를 진단하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원인요. 이 아토피를 과민화 면역 반응으로 보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주증상이 있고요. 어찌됐든 진단을 먼저 개념을 잡도록 하세요. 피부과에서 아토피라고 이렇게 어디서 피부과 선생님이 쓱 보고 아토피네 하고 이 진단을 내린 이유가 실제로는 어때? 뚜렷한 진단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증상 자체로 뭔가 뚜렷한 진단을 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증상을 또 갖다 붙여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 부수적인 증상 중에 또 3개 정도 이상이 있으면 역시 또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피부 건조증, 어린손도 물고기 비늘처럼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또 버짐이 일어나거나 모공이 각화되거나 또 손바닥 손금이 뚜렷해진다는데요. 이것도 사실 뚜렷한 증상은 아니에요. 또 면역 글로불린 E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또 중증 아토피 환자들한테 제가 예전에 이 혈청 검사, 그게 혈청 면역 IgE죠. 면역 글로불린 E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중증인데도 이 IgE가 높지 않은 환자들이 되게 많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어요. 또 다양한 구순염, 또 유두의 습진, 또 세포 면역이 감소되어 있는 증상, 여러 가지 또 감염 증상, 또 뭐 여기 색소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또 백내장, 결막염, 눈 또 주름, 또 두피의 인설이라는 게 각질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균열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피부 증상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또 각각의 이 어린선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또 원인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자체의 진단 자체가 되게 뚜렷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피부 질환 자체의 진단 자체가 뚜렷한 진단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확진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부분 다시 본다면요. 자, 주증상 자체가 가려움증, 그리고 어떤 신체에 어떤 피부에 호발 부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재발한다. 그리고 뭔가 가족력이 있는 것 같다는데 이걸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진단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요. 진단 자체도 뚜렷한 확진법이 없는 피부 질환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때문에 아토피에 무수한 치료법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의 진단, 원인 진단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아토피라고 부르는 이 피부에 대한 기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게 아토피구나. 아토피 환자들한테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홍반이라는 피부 증상인데요. 홍반은 피부에 빨간 반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좁쌀 같은 발진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자, 대개는 감염일 때 생겨요. 이 사진도 감염 환자 사진이에요. 홍반이라고 부르고요. 자, 홍조는 피부가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죠. 이게 얼굴에 홍조가 띄었다 하는 건데 다른 피부 조직도 이렇게 빨갛게 돼요. 자, 빨갛게 되지만 아직 각질이 보이진 않아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벌거스름하게 보이는 증상도 아토피 기본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홍반이나 홍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홍종이라는 증상도 있어요. 이 홍종은 빨갛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고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부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문페이스라고 해요. 달덩이처럼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요. 또 아토피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이 각질이죠. 아주 심각한 각질 증상이 많이 곳곳에서 생겨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가 각질이 생기고 또 홍조가 있고 홍반이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각각 다른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아토피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증상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일단은 기본 증상들을 먼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도록 할게요. 자, 진물도 많이 나는데요. 실제로 중증 환자들인 경우에는 저절로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증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진물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일반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이 진물 이야기는 대부분은 끓어서 생긴 상처들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물 자체가 우리 멀쩡한 피부에서 저절로 진물이 턱 터져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은 끓어서 상처가 생긴 곳에서부터 이 조직액 자체가 튀어나오면서 진물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외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의 환자이기 때문에 진물이 조직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찢어지면서 진물이 나오게 돼요. 아마 태산화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태산화는 코끼리 피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코끼리 피부 같다는 증상은 피부가 이렇게 되게 거칠어지고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되게 많이 생기는 증상이 생겨요. 보통은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면역이 과민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태산화 같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태선화는 어떤 증상이냐면 외상에 의한 증상이에요. 계속 끓기 때문에 끓긴 곳 자체가 두꺼워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진물 증상이나 태선화 증상 이런 것들은 가려움, 심각한 가려움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색소가 안 져요.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 중에 그 마찰에서 흑인들 피부처럼 까맣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색소는 아닌데 피부가 검게 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혈액이 고인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되면 어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열이 되면 역시 색소처럼 검게 보여요. 자,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요, 이 가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처가 생기죠. 여기도 가려워서 어때요? 자기 피부를 이렇게 벗겨 버리죠. 그래서 이 벗기니까 여기에 진물이 나오게 해요.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뻘겋게 붓고 또 진물 나오고 난 뒤에 피부가 다시 닦지가 않죠. 그래서 각질 증상이 또 생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아토피 환자들, 즉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자들을 괴롭히는 기본 증상들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그 앞쪽에서 아토피 환자들 자체의 그 서양의학적인 원인을 살펴봤어요. 원인은 자, 외부 항원에 대해서 인체 내부의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피부나 점막에서 염증을 일으킨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 아토피 자체가 면역 반응에 의한 내과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피부 질환이라는 소리예요. 자, 정말로 이 아토피가 그러면
내부적인 면역 과민에 의해서 생긴 피부염이냐 하는 걸 일단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환자들 중에 자, 중증의 아기들 환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환자들을 보면서 실제로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자, 이 환자들을 보면 자요. 특정 부위에 심각한 피부 손상이 있어요. 특정 부위, 여기 아기 같은 경우 뺨이 되게 많이 심하게 부어 있죠. 빨갛게 부어 있는 조직 바깥에는 각질이 생기고 진물이 딱지가 안고 있어요. 이게 아주 심한 아토피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옆에 있는 애기도 어때요? 이마나 뺨 쪽이 되게 심한 아토피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게 피부과에서 정의하는 대로 과민한 면역 반응, 내부적인 문제에서 또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또 그것에서 피부나 점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해가 안 되는 증상이 있어요. 자, 이 아기 코가 주변 조직이 빨갛고 밑에 입 조직도 다 염증이 들었는데 코 부위가 멀쩡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죠. 또 이마도 대체로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체 내부의 면역 반응이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주로 면역 세포들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 뺨 부위나 코 부위나 또는 입 부위, 이마 부위로 가는 얼굴로 가는 이 동맥들 자체 혈액이 다른 종류의 혈액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이 얼굴 전체 다가 면역이 과민하다면 내과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부위는 면역이 과민하고 어떤 부위는 전혀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또 제가 본 환자 케이스 중에는요. 자, 직선의 발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아기 같은 경우는 이마나 뺨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되게 심한데 가운데 코나 입 쪽이 멀쩡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경계부를 이렇게 따라보면 눈썹을 따라서 이렇게 발진 모양이 있어요. 더한 것은 여기 이렇게 발진 모양이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다시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직선의 발진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과적인 발진일 때는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의 혈관 조직들 자체가 직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과에서 정의하는 이게 내부적인 면역 과민 반응이라면 절대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선으로 피부 발진 경계를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를 가지고 뺨을 때려버리면 맞은 데가 이렇게 딱 90도로 빨갛게 되는 증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는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중증의 아토피로 진단받고 아토피로 피부과에서 치료받은 아기들한테 이런 직선의 발진이 있다는 것은 아토피가 과민한 면역 반응이라고 보는 원인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15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15년 중 제가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을 진료한 지가 지금 이제 1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아토피의 실질적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기에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 아기들 두 명의 이 아기의 첫 번째 아기 코가 멀쩡한 이유와 이 두 번째 아기의 직선 발진의 모양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 정말로 과민한 면역 반응에 의한 알러지성 질환이냐 하는 부분에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기들의 피부 자체를 단지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아기들은 이렇게 되기 전에 피부과에 진단받고 많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미 계속 사용하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아기들이에요. 자, 두 번째 아토피 환자의 실상을 볼게요. 자, 실상이란 말은 뭐냐면 자, 아토피의 원인을 찾자는 건데요. 아토피 자체가 실제로 피부과에서 이야기하는 자, 외부 어떤 황원, 진먼지 찐득이나 음식들 또는 꽃가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체 내부의 면역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한 염증 질환이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예들이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비정상적인 각질 증상이 심각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계가 뚜렷한 각질이 생겨요. 자, 이 환자인 경우에는요. 자, 요렇게 아주 심각한
정상이 보이죠? 요 윗부분에는 피부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반적인 우리 피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아주 두꺼운 각질이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 환자가 요렇게 각질이 형성되고 여기에 피부가 심하니까 피부과에서 여기를 주로 치료를 많이 했겠죠. 무슨 치료를 많이 했느냐 하면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를 되게 많이 발랐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1등급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랐다 그래요. 증상이 계속 빨갛게 붓고 하니까 더모베이트 같은 1등급 연고를 발랐고요. 여기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건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 각질 부위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이런 각질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더 문제는 이런 경계가 뚜렷하고 그 바로 윗조직은 지극히 정상이란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인체 면역 반응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혈액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전달되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위의 어떤 백혈구들 자체가 또는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 부위를 경계를 해서 이쪽은 지극히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하고 이쪽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계속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보통은 열이 많아서 아토피 피부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열이 많아서 이 팔 쪽 접히는 곳에 열이 많아서 열이 여기만 집중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열이 많은 피부 증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질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때요? 단순하게 알러지나 또는 면역 과민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라고 원인을 정의하기에는 뭔가 환자들하고 맞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또 세 번째요. 자,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요. 자, 백색 피부 묘기증이 뭐냐면요. 자, 묘기는 이렇게 묘기는 그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묘기는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줄을 쭉 끄면 손으로 긁으면요. 긁힌 자국대로 기록이 되는데 그게 흰색이 돼요. 자, 되게 그 특이한 아토피 환자들한테 자주 하는 특이한 반응인데요. 우리가 보통 피부를 긁으면 이렇게 빨갛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피부는 사실 긁힌 곳이 빨갛게 돼요. 우리 딱이 맞은 곳이 뺨이 빨갛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토피 환자는 희한하게 긁힌 곳이 하얗게 돼요. 이렇게요. 하얀 선이 보이죠? 여기도 피부는 빨간데 이렇게 긁힌 곳이 하얗게 돼요. 물론 이 다 제가 긁은 것들이에요. 제가 긁어서 확인을 한 것들인데요. 자, 이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는 게 아주 아토피 환자들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통 우리가 이 피부가 빨개지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정상적인 피부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요. 즉 우리가 다친 거죠. 긁히거나 다치거나 타박상이 생기면 자, 피부는 인체는 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 혈액을 집어넣게 돼요.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혈액 공급을 많이 시켜서 그쪽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자극을 받은 곳에 혈액을 투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들어가면 혈관이 팽창이 돼요. 모세혈관이 팽창되면서 혈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혈액이 들어오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피 색깔이 빨가니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따기를 맞으면 따기 맞은 데가 빨갛게 손자국이 나는 것도 역시 그쪽에 타박상이 있었으니까 그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이 들어가서 혈관이 팽창되면서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환자들이 피부가 빨개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 빨간 게 싫다 하고 이 혈관 자체가 팽창된 것에 어때요? 아까 홍조나 홍종이나 이런 빨개지는 증상 자체가 싫으니까 거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마 만성적인 아토피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거의 다 써봤을 거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면 스테로이드 약효에 어떤 게 적혀 있냐면요. 스테로이드를 피부에 발랐을 때 모세혈관이 수축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실제 스테로이드를 피부에 발랐을 때 우리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요.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자, 피부가 수축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피부가 손상을 받거나 다쳤을 때 혈액이 들어오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이 되면 빨개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쭉 바르면요. 이 확장된 혈관들이 다시 수축해버려요. 수축하면 어때요? 혈액이 빠져나가겠죠. 이 혈액이 빠져나가면 이 연고 바른 부위가 색깔이 붉지 않고요.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피부가 안 빨개지고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피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에요. 이게 혈액 자체 유입을 많이 차단을 하니까 염증 반응 자체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요. 피부를 긁었을 때 피부가 빨간데 그 부위를 긁으면 그 부위가 하얗게 변한다는 희한한 반응이 일어나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볼까요? 아토피 환자가 보통 열이 많다고 하죠. 또 면역이 과민하다 그래요. 면역이 과민한 반응이나 열이 많다는 반응은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이 여기게 뻘개요. 뻘겋하면 이게 열이 많거나 또는 면역 반응이 되게 과민한 곳인데요. 제가 외부 자극을 또 준 거죠. 이렇게 긁어버리면. 그러면 이 긁힌 데가 더 새빨갛게 부어야 돼요. 새빨갛게 부어 올라야지만 여기가 열이 많은 반응 또는 면역이 과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실제로 아토피 환자를 끌고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이게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가 일반인들 피부와 다른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에겐 대부분 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럼 백색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백색피부 묘기증이 일어나는 건요. 피부 자체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붉다는 건 상처가 있고 혈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혈액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들어와 있어서 열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빨간 건 혈액이 들어와서 고여 있다는 거예요. 피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에 이렇게 긁었을 때 대개는 10분 정도 지나면 이 붉은 선이 거의 사라지죠. 그러니까 딱이 맞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무리 많아도 몇 시간 이내에 딱이 맞은 빨간 자국은 사라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혈관이 팽창됐다가 혈액 공급을 하고 산소 공급하고 영양 공급을 해주면 조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혈관은 다시 정상적으로 수축을 해서 정상적인 피부가 되는데요. 아토피 환자들은 한번 이렇게 빨개진 데가 몇 시간 안에 색깔이 없어지지가 않죠.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 붉게 된 피부가 사실은 혈액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자, 혈액이 고여 있다면 제가 이 꺾는다는 행위는요, 피부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행위예요. 피부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압력에 의해서 여기 고인 혈액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요. 혈액이 밀려나가 있으면 밀려나가 있는 동안에 그 조직은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식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모든 피부는요, 사실은 열이 많거나 면역이 과민한 반응이 아니라요. 여기에 혈액이 돌지 못하고 고여있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증의 아토피 환자분은 지금 당장 자기의 환부를 긁어 보시면 돼요. 긁어서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부위가 부으면요. 그건 아토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열이 많거나 실제로 면역이 과민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갖고는 어때요? 중증 아토피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실제로 환부를 긁어서 환부가 빨갛게 되는 분은 피부 질환 치료가 되게 쉬워요. 또 빠르게 치료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자기 피부를 환부를 긁은데 피부 색깔이 하얗게 되는 분들은 자, 유감스럽게도 이게 알러지에 의한 또 면역 과민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아토피라고 진단을 하고 아토피로 치료받았던 환자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그 이유가 여기에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는요, 이 흰선이 사라지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느냐를 측정해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혈액이 들어가면 다시 빨갛게 되겠죠. 그럼 요 거리를 혈액이 얼마 만의 속도로 들어가서 얼마 만에 없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대개는 우리 정상적인 모세혈관 자체가 혈액이 흘러가는 그 거리라면요. 이 정도 거리는, 요 정도 폭의 거리는 사실 1초 정도면 혈액이 흘러가요. 근데 이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요, 이 백색 피부 묘기증 있는 환자들, 이 흰선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짧게는 3분에서 5분요, 길게면 15분 이상 이 선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부위의 혈액 공급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토피 환자들 피부 자체에 혈액 공급이 사실은 되지 않아서
백시 피부 묘기증이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요. 또 아토피 환자들요. 자, 아토피 환자들 보면 자, 감염이 아주 쉽게 되고요.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면역이 과민한 거하고 감염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감염은요. 면역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과민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토피 환자들한테 이 감염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또는 심각하게 나타나는 일반인들보다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은요. 이 환자들로 하여금 면역을 억제하는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면역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이 뭐겠어요?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들은 대개는 이 쉽게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에 쉽게 노출돼요.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나 스테로이드 내복약 주사제에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감염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는 부작용과 금기사항이 적혀 있어요. 근데 유독스럽게 이 아토피 환자들한테 이 심각한 감염이 나타나는 건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기인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감염이 많은 건 절대로 알러지에 의한 과민한 면역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두드러기요. 왜 두드러기와 아토피를 이야기하냐면요. 두드러기는요. 알러지 반응이에요. 근데 아토피도 알러지 반응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실제로 두드러기 증상이랑 실제로 우리 중증 아토피 환자의 증상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이 아토피가 이 두드러기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실제 두드러기 환자는요. 자, 이게 두드러기예요. 음식 두드러기가 일어난 심각하게 두드러기가 생긴 환자인데요. 음식 두드러기가 일어난 환자들 가만히 보면요. 자, 음식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해서 각질이 생기진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술 먹고 얼굴 빨개진 것도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에요. 술의 외부 항원이 술이죠. 술이 들어와서 인체에 이 술을 주독을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인체가 어때요? 이렇게 부어오르는 일종의 알러지 반응, 그것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술 먹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갖고 그걸 그냥 가만히 술 먹고 우리 주무셔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때요? 얼굴에 각질이 생기진 않죠. 실제로 음식 두드러기가 심하게 생겨도 각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토피도 알러지라고 했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희한하게 환부에 각질이 많이 생겨요. 또 두드러기는 빠른 시간 내에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항원, 알러지를 유발하는 항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돼 있지 않는 이상은요. 보통 4시간 지나면 이 증상들이 다 내려가요. 4시간 이내로. 또 두드러기는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 환자인데요. 이 환자, 자, 두드러기하고 아토피 환자인데 일단 생긴 게 좀 다르게 보이시죠? 이 환자는 각질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 환자는 경계가 아주 뚜렷한 피부 발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러지라면요. 이분이 연고를 바르면 여기가 싹 없어져서 깨끗하게 보였다가 연고를 끊으면 연고 선 부위만 다시 빨갛게 올라와요. 스테로이드 연고 선 부위만 다시 올라가고 또 약 바르면 또 없어지고. 근데 이쪽 부위는 멀쩡하니까 약을 쓰지 않았는데요. 사실 약을 쓴 부위, 연고를 사용한 부위가 계속적으로 증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알러지라면 여기에 만약에 면역이 과민해서 생긴 알러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다면 다음에 알러지 발진은 면역이 억제된 곳이 아니라 멀쩡한 곳, 치료하지 않은 곳에 두드러기 발진이나 아토피 발진이 생겨야 되는데요. 실상은 만성적인 아토피 환자를 보면 같은 부위가 계속 반복돼요. 그것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사용한 곳 위주로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어때요? 실제로 지금 실상에서 아토피라는 이 환자들이 면역이 과민해서 생긴 피부 증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는 어때요? 지금 피부과에서 이야기하는 아토피는 실체가 없어요. 뭐지? 원인도 아직 모른다고 되어 있죠? 자,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토피 자체가 면역이 과민해서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의 모습 보니까 면역이 과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토피는 실체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아토피를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이 없죠. 주증상, 부증상인데 일반적인 피부 증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뚜렷하게 어떤 검사를 해서 당신 아토피예요, 당신 아토피 아니에요 라고 확진할 수 있는 어떠한 진단법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아토피에 고유한 피부 증상이 없어요. 홍종이나
그 홍조, 각질, 태서나, 가려움, 또 끓어서 진물, 이건 어떤 피부 증상에 계속 되는데 그것이 아토피만 유독스럽게 그 특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없다는 거예요. 자요, 아토피가 아까 유전적인 부분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전성이 있다고 입증한 논문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여겨지는이에요.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과민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거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아토피를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과에서는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토피가 면역 질환이 아니라면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쓸 수가 없죠.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죠. 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니까 피부가 빨간 피부가 바로 색깔이 좋아지고 덜 가려워지니까 면역 반응이 없어지니까 염증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때요?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안 빨갛고 안 가려우니까 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요.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했을 때 환자들은 연고 바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덜해지니까 서로 이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사용되어졌죠. 아토피 환자들한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토피 자체가 면역에 과민한 반응도 아니었고요. 그게 스테로이드라는 면역을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실체를 알고 나면 이 병 자체가 잘못된 원인과 잘못된 치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아토피를 유발할 거로 추정되는 항원요, 제거해도 증상이 안 사라지죠. 우리 아토피 환자들 보면 힘들죠. 음식도 뭐 다 가려 먹어야 되고 진먼지 찐득이 때문에 마치 아토피가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극세사 이불도 하고 맨날 소독하고 진먼지 찐득이 하나도 없이 다 제거를 하는데도 실제로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토피 자체가 이런 항원들 때문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요. 또 볼까요? 아토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증상에 대해 일반적인 진단면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과 교과서를 보면요. 서양의학에서 피부 증상 자체의 원인을 아는 피부 증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뚜렷한 진단법도 없기 때문에 환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잘 낫지 않고 가렵고 그러면 그냥 아토피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는 실상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요. 자, 아토피의 양방적인 치료법은 다른 피부 질환 치료법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이걸 지루성 피부염이라 부르든 습진이라고 부르든 뭐 다른 어떤 피부 질환이라고 부르든 어때요? 치료법이라는 게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에서 뭐 이게 꼭 그 다른 어떤 잡단 피부 질환과 아토피를 굳이 구별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염 질환이랑은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질환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감염이 아닌데 계속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아토피라고 진단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라는 개념이 되게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도 자기 아토피가 뭔지 몰라요. 왜 생겼는지 피부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인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일단 양방 피부과에서는요. 자, 아토피 이게 이제 양방에서 보는 문제죠. 외부 알러젠 항원이죠. 외부 알러젠에 의해서 인체 내부의 면역의 이상 과민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면역의 이상 과민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피부과에서 아토피라는 의학적인 정의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냥 편하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면 그냥 아토피라고 그냥 면역에 과민한지 안 한지 사실은 어때요? 무슨 외부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보통 한의원에서는 이 아토피를 열이 많아서 생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 태열이나 또 폐열, 간열, 심열, 위열, 어머열에 의한 피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열이 많아서 생기는 피부 질환인과 그 중증의 아토피 증상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열이 많은 증상은요, 대개는 급성 증상이에요. 이게
급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만성적으로 계속 몸에 진물이 날 만큼 몸에 열이 많다면요. 만약에 아까 애기 사진처럼 얼굴 자체가 빨갛게 다 붓고 진물이 터질 만큼 열이 내부에 있었다면 내장기 쪽이 열에 의해서 어때요? 심각한 손상을 입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은 피부는 뻘겋고 부어 있는데 내장기 쪽은 멀쩡해요. 그래서 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열에 대한 피부 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배독생기 한의원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아토피 자체는 자 기혈의 허약,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앓으면서요. 또는 몸을 차게 하면서 인체가 전체적으로 약해지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써서 환부 쪽 자체가 중독이 된 사람요. 그러니까 허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쓴 사람은 중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아까 나타난 백색 피부 묘기증은 피부에 혈액이 정체된 거야. 그러니까 기혈이 정체됐다 하는 게 저희 한의원에서 보는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이야. 이거는 혈액순환과 기운의 순환이 피부 쪽에서 잘 일어나지 않더라.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피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 부위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세포가 죽어서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소통이 안 되고 기운이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가 뭐가 막힌 게 되죠. 막혀 있으니까 그 막힌 걸 뚫기 위해서 끓는 거예요. 환자들이 끓는 거 보면요. 괜히 끓는 게 아니에요. 끓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끓어요. 또 되게 재밌게도 끓는 방향은요. 혈액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끓어요. 목을 끓을 때 우리 때를 밀 때는 옆으로 미는데요. 이 아토피 환자들 목에 증상이 있어서 끓을 때는 목을 이렇게 손을 세워서 상하로 끓어요. 팔 접히는 데 끓을 때도 역시 상하, 손목을 꺾어서 불편한 것 같은데도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혈관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긁어야만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또 긁어서 시원하다는 건 그게 열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혈액 자체나 뭐가 막혀 있는 걸 긁으면서 소통시키기 때문에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15년 이상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절대로 이 만성적인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은 외부 항원에 의해서 인체 면역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여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아니더라 하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몸을 차게 하고 인체를 허약하게 해서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써서 피부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일련의 피부 증상들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 초기 피부 질환을 아토피로 진단하고 있다는 건데 이 초기 피부 질환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기 전에 최초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데요. 이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또 역시 아토피로 진단하고 있고요. 자, 스테로이드 중독에 의한 피부 질환 환자도 역시 또 아토피로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알러지에 의한 피부 질환은 실제 아토피 환자 전혀 다른 상태의 질환이죠. 아까 그 두드러기 환자나 실제 아토피 환자 실제로 많이 다르죠. 근데 이것도 알러지의 범주로 넣어버리니까 아토피 환자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 환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저희 한의원에서 배독생기 한의원에서는 이 아토피를 기혈이 정체된 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혈이 정체됐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그 한의 고서에서 이 피부 질환 자체 정의를 어떻게 해놨느냐 원인을 보면요. 그 한의학의 모든 피부 질환은 옹과 저라는 범주에 속해요. 물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옹은 피부 표면의 바깥에서 나는 발진이나 구진들을 다 이야기하고요. 저는 피부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파이는 궤양 조직이라든지 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저에 속하는 건데요. 이 옹과 저 피부병의 모든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자, 옹이라는 것은 막힌 거다. 저라는 것도 막힌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도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혈과 기가 막혀 있어서 그쪽에 한열이 흩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혈액 공급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온도 조절도 안 되고 기운도 막혀 있기 때문에 되게 심한 가려움도 나타나고 조직 자체도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의열화되면서 검게 변하고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각질이 생기고 붓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라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기혈이 막혀 있는, 정체되어 있는, 잘 빨리 못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옹저라는 모든 피부 질환은 전부 다 기가 막혀서 형성이 된다는 게 한의학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한의사들 자체들도 옹조 자체 이런 식으로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기운과 혈액이 막혀 있다는 개념보다는 열이 많아서 자꾸 피부 질환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열이 많아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열 많은 피부 질환은 급성 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감염에 의한 발진이라든지 급성 알러지 발진들은 전부 열의 범주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급성 알러지 발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열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발진이에요. 피부 증상이고. 자, 그런 급성 질환 같은 경우는 기혈이 막힌 게 아니고 열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토피라고 불리는 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어때요? 만성화된 피부 질환은 대부분 기혈이 막혀서 생긴 증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원인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토피 악화 과정을 볼게요. 아토피 환자들이 자, 기혈이 정체된 거랑 자, 기혈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토피 환자를 가만히 두면 악화의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면역이 과민한 반응이 아니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조직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은 지 사실 이 5일째 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연고 쓸 때는 얼굴이 얼굴이 붉지가 않고 하얗게 돼 있어요. 이분은 얼굴이 빨갛죠. 홍조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고, 연고도 쓰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보편적인 삶을 살면,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알러지 반응이면 이분이 어떤 항원에 노출되지 않으면 나아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열이 많으면 이걸 시원하게 식히면 나을 것 같은데, 대개 환자들이 얼굴이 빨갛게 처음에 부어오르면 시원하게 열이 많다고 생각하고 찬 거 먹고 몸을 시원하게 관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몸을 시원하게 관리하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시원하게 식히면 깨끗해져야 될 건데요. 시원하게 식히면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표면에 각질이 앉아요. 그리고 팅팅 부어요. 홍종이 되면서 각화가 되는 증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이분도 입안을 긁으면 백색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이 빨간데 열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기 피가 고여 있는 거죠. 만약에 혈액이 고여 있다면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혈액 공급이 계속 안 되겠죠. 혈액 공급이 계속 안 되면 피부 표면에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되면 피부 표면의 세포가 죽어요. 그럼 피부가 빳빳하게 각질이 일어나요. 물론 안에 혈액이 안 돌기 때문에 어혈들이 채여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조직액들이 차면서 뻘겋게 부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도 더 가만히 두면요. 피부가 더 시커멓게 되면서 조직들 자체가 심한 각질 증상이 생기고 색깔이 검게 변하며 진물이 터져요. 이게 이 변화는 뭘 의미하나 하면요. 자, 여기서 혈액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세포 조직에 피를 계속 못 받으면 조직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혈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극심한 가려움을 느껴서 이걸 막 긁어서 혈액을 소통시키려고 환자들이 막 자기 피부를 긁게 되는 거예요. 자, 가려움이 심해지는 아토피 환자들이 이 가려움을 되게 심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피부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액이 들어가려면 기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혈이 사실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심한 가려움이 생기고 그 가려움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 긁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도 있죠. 근데 1년에 이런 변화들을 보면요. 그리고 이걸 계속 가만히 방치해 두면요. 나중에는 여기 있는 피부를 보면 이게 시체 피부랑 똑같이 돼요. 자, 시체 피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시체는 피부에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보통 그 카다바라고 그러는데 해부 실습할 때 보는 그 카다바 시체 피부가 딱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피부가 많이 찢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부 혈액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숙이면 피부가 탄력이 없어 다 찢어져 버려요. 자, 이게 이렇게 아토피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 자, 면역이 과민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리가 진먼지 찐득이나 무슨 음식 먹고 알러지가 일어난 게 이렇게 심각하게 피부를 각질을 만들고 진물을 만들고 조직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 알러지 항원 반응은 없다는 거죠. 항원항체 반응은. 근데 이 모습은 전체적으로 피부에 혈액 공급을 계속 차단시키면 피부가 나중에는 각화가 되면서 색깔이 시커멓게 되면서 조직이 다 손상을 받아요. 그게 아토피 환자예요. 이렇게 중증 아토피 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아토피 환자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심각하게 환부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아까 묘기증 반응을 제가 보시라 그랬죠. 보통 이 피부를 끌고 오면 이 환자들 전체 다가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요. 이런 묘기증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제가 기혈이 정체된 반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피부를 끌고서 하얗게 되면 기혈이 정체된 거고 빨갛게 되면 정체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혈이 정체가 되면 사실은 어때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대충 뭐 민간요법을 하고 뭘 한 게 먹어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냐면요. 이 흰선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분에서 1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cm도 안 되는 거리에 혈액이 이동하는데 3분에서 10분 이상 걸린다는 건요. 우리가 정상적인 혈류 속도라면 1초 만에 될 일이 자, 최소로 잡을게요. 3분 만에 됐다면요. 3분 동안 여기에 혈액이 가서 빨간 게 없어졌다면 자, 1초 만에 될 일이 3분 만에 됐어요. 그럼 몇 배의 장애가 있느냐면 180배 이상의 혈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묘기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자기 피부를 끌어서 이 흰선이 없어지는데 그런 시간이 되게 느린 사람일수록 피부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건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압력에서 피가 혈액이 밀려나가는 동안 하얗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묘기증 반응이고 실제로 모든 아토피 환자들, 중증의 환자들한테 이 백색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묘기증이 나타나면 혈류 공급이 1, 2배가 느린 게 아니고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느리게 흘러가요. 이 혈관 손상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그냥은 잘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초기 피부 질환의 아기들이 아닌 이상은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은 이 묘기증이 나타나 버리면 치료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 보통 한의원들에 가면 양방 쪽에서는 자꾸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의원에서 자꾸 열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볼까요? 대부분 한의사들이 아토피 원인이 태열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태열과 아토피는 무관해요. 자, 이 태열을 아토피로 번역한 게 일본 사람인데요. 사실은 태열은요, 태아의 열이에요. 자, 태라는 말은 임신 중에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태열은 임신 중에 태아가 열의 손상을 받은 거예요. 자, 모태 중에 태아에게 발생되는 열증이죠. 그러면 이 태열이라면요, 아토피가 태열이라면 갓 태어난, 왜냐면 모태 중에 태아한테 발생된 피부에 열이 이미 다 생겼다면 태어난 애가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태어난다면 그건 어때요? 태열일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태어날 때 멀쩡하다가 몇 개월 지나고 1, 2년 지나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피부에 뭐가 생기더라 하는 건 태열이랑 전혀 무관한 거예요. 또 얼굴이 빨개졌다고 자꾸 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얼굴 빨간 거는 열이 아니라도 충분히 생겨요. 내장기에서 열이 심해서 아토피가 발생된다면요. 제가 애기들 아까 사진 봤죠. 얼굴이 빨갛게 팅팅 부었다면 자, 내부 손상이 피부 손상보다 더 심각하게 유발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피부가 진물이 날 정도로 속에 열이 많았다면 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이든지 심장이든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요. 소화기 쪽이나 대소변 쪽에 이상을 호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피부 말고는 안에 속 부분에 뭐 되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는 거죠. 특히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요. 아토피 자체가 심해지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이 훨씬 심해지죠. 여름 되면 덜해요. 물론 여름에 에어컨 바람만 맞고 있으면 여름이 아닌 거죠. 겨울처럼 보내는 건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은 겨울에 증상이 심한데 이게 만약에 열이라면 겨울 되면 호전이 되겠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요. 되게 손발이 차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느껴요. 얼굴이 뻘겋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얼굴에 아토피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없는 건강한 피부, 그 멀쩡한 곳이라면 얼굴이 되게 창백하거나 손발이 되게 찬 1년에 한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차다는 거죠.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그래서 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토피의 1년의 증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 아까 제가 악화되는 모습들이 자꾸 열이 많아서 악화되는 게 아니죠.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피부 세포가 죽어가는 게 악화 모습이라는 건데 그건 열이 아니죠. 기혈이 정체인 거죠. 그리고 백색 피부 묘기증은 열증이 아니죠. 그래서 피부를 긁어서 빨갛게 된다면 아 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피부를 긁었는데
백식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면 절대 열증이 아니에요. 열증이 아니기 때문에 찬 약을 먹거나 찬 음식을 먹거나 채식을 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오히려 기혈의 정체를 유발해요. 그래서 기혈의 정체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걸 보면요. 환자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피부 쪽 자체에 혈액이 막혀버렸냐 하는 건데요. 대개는 잘못된 일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말초 자체에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이걸 장기화하면 몸 자체도 허약해지거든요. 자, 볼까요? 목욕 자주 하지 말라고 아토피 환자들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피부과 가면 더운 목욕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요. 과다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 마라 그러죠. 아토피 환자는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이 과민하다고 보면 열이 많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열이 많아지죠. 그래서 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열이 아니고요. 백식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환자가 혈액 공급이 안 되는데 목욕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땀도 안 해, 시원하게 일상 관리를 하면요. 혈액 공급이 더 안 되죠. 혈액 공급이 말초에서부터 다 막혀요. 그래서 모세혈관 손상이 더 심하게 진행되면서 정체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곳에 또 피어 시원하게 하고요. 온천이나 찜질방 같은 것도 가면 안 되죠. 더운 곳에 가지 마라 그래요. 또 자극적인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을 피하라 그래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뭐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다 피하고 이걸 반대로 하면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안 해, 가만히 있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땀도 안 흘리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건강해지죠? 특히 피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 원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병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아토피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가 잘못됐죠. 자, 양방 쪽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과민한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해야 된다 해서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남용을 환자들한테 너무 많이 시켰어요.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생겨 뭐가 문제냐면요. 묘기증이 일어나는 반응, 정체를 유발하는 반응 중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면 피부에 계속 바르면 모세혈관 자체가 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체는 어떤 손상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넣어주려 그래요. 근데 혈액이 들어가면 빨갛게 되고요. 빨갛게 되면 환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거기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혈관이 수축해서 다시 혈액이 빠져나가서 또 하얗게 돼요. 근데 문제는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는 또다시 약효가 없어지면 또 빨갛게 돼요. 그럼 또 연고를 쓰죠.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됐다 줄었다 팽창됐다 줄었다를 반복하다가 모세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의 투과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기혈이 정체가 돼요. 이게 모세혈관에서 피가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200배, 300배 장애가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성질이 차가운 한약을 과다 복용하면 역시 순환이 안 돼요. 몸이 허약해지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찬 거는 정체적으로 혈액순환 자체를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서 아토피 자체에 대한 그 원인하고 실상을 살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 치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